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오늘은 렉기만의 강좌이기 때문에 제 모습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토폴로지를 보면 가운데 DHCP 서버 역할을 하는 라우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DHCP로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도록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HCP 서버로 구성을 해 주셔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IP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서버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자신의 IP 어드레스가 세팅이 돼 있어야지만 돼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클라이언트 쪽의 IP 어드레스를 DHCP로, 그리고 요 두 개 인터페이스에 한쪽은 172.16.1.1에 24비트, 그리고 한쪽은 172에 16에 2.1에 24비트,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P 어드레스를 세팅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죠. 자, 이제 IP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설정을 했으니 DHCP 서버에서 어떤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것이고 어떤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할당할 것인지, DNS 서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메인 네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윈즈 서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 설정할 내용들을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그 정보들을 클라이언트한테 할당을 해주겠죠. 그러면 DHCP 서버 설정하는 부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DHCP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DHCP 풀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DHCP 정책에 대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DHCP로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그 풀 안에 있는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할당해 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IP DHCP 풀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풀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현재 인터페이스가 두 개니까 기가빈 0/0번으로 할당할 정보, 그리고 기가빈 0/1번으로 할당할 정보, 이렇게 해서 풀을 두 개를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DHCP 풀 1이다. 그리고 거기에 네트워크는 몇이 됩니까? 네트워크는 172.16.1.0의 24비트 네트워크이죠. 자, 그리고 나 자신이 현재 지금 디폴트 게이트웨이예요. 그럼 디폴트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 라우터란 명령을 통해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를 할당해 줍니다. 172.16.1.1, 얘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망에 DNS 서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DNS 서버가 172.16에 1.10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DNS 서버는 172.16.1.100이다. 그리고 윈즈 서버가 172.16의 2점대에 있다라고 생각해보죠. 172.16.2.100이 윈즈 서버의 IP 어드레스다. 그리고 해당 IP 어드레스는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죠. 그럼 리즈 타임은 3일이다. 처음에 세팅하는 게 날짜,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분이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할당을 하겠다. 그러면 설정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do show run section DHCP 그래서 정보를 보면은 172.16의 1.0의 24비트,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72.16의 1.1, DNS 서버는 172.16의 1.100, 그 다음에 윈즈 서버는 172.16의 2.100, 그 다음에 3일 동안 할당하도록 DHCP 풀 1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DHCP 풀 2를 설정해 보도록 하시죠. IP DHCP 풀 2번 네트워크는 172.16.2.0의 24비트죠. 기가빈 0/1번 쪽.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터는 172.16.2.1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DNS 서버는 IP 어드레스가 동일하겠죠. 그래서 172.16.1.100 그리고 윈즈 서버도 동일하겠죠. 넷바이오스 네임 서버 172.16.2.100 그리고 do show run section DHCP 해서 정보를 보면
풀1이 만들어졌고 풀2가 만들어졌고 풀1은 1716의 1.0의 24비트 IP 어드레스를 가져가는 거기에 대한 정책, 그리고 풀2는 1716의 2.0의 24비트 여기에 IP 어드레스를 가져가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1716의 1.0의 24비트하고 1716의 2.0의 24비트라고 하는 풀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쪽으로 1716의 1.0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1716의 1.0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지 그 정보에 대해서 DHCP 서버는 어떻게 알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 여기 IP 어드레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해당 네트워크하고 맞춘다고요?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동작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풀이 1716의 1.0의 24비트 그리고 풀이 1716의 2.0의 24비트 해서 두 개의 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해당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해당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가 기가빈 0/0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기가빈 0/2번의 IP 어드레스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DHCP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메시지를 받은 인터페이스의 IP가 어느 풀 영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풀에 대한 정보를 할당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IP 어드레스를 새롭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셧다운 시킨 후에 다시 노셧다운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2도 셧다운 시킨 후에 노셧다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보면 1716의 1.3의 24비트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받았군요. 그리고 show DHCP 서버 정보를 확인하면 DNS 서버가 1716의 1.100이라고 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윈즈 서버가 1716의 2.100이라고 받았고, 그 다음에 서브넷은 24비트라고 받았고, 리즈 타임을 확인하시려면 아까 전에 저희가 3일로 줬죠. 그래서 show DHCP leads.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IP 어드레스 1716의 1.3 기가빈 0/1번 IP 어드레스 할당받았다. 24비트로 받았다. 그리고 나한테 할당해준 서버의 IP 어드레스는 1716의 1.1이다. 그리고 보시면은 리즈 타임이 259,200초라고 돼 있죠. 이게 3일이죠. 그리고 그 반일되는 시점에 나는 다시 리뉴얼해서 정보를 받겠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학습을 하고 어드밴스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1716의 1점대에 대해서 설정한 풀 내용대로 IP 어드레스 DHCP에 대한 정보를 할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DHCP 풀 2에 의해서 할당을 받은 정보를 확인해 보죠. show DHCP 서버에서 서버한테 받은 정보 확인을 하시면 24비트 받았고, 그 다음에 DNS 서버하고 윈즈 서버 똑같이 받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do show DHCP leads 해서 정보를 보시면은 24비트로 받았고, IP 어드레스는 1716의 2.6을 받았고, 기가빈 0/0번 쪽이죠. 그 다음에 나한테 할당해준 IP 어드레스는 1716의 2.1이고, 그 다음에 디폴트가 하루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86,400초가 리즈 타임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디폴트를 수정하지 않았죠? 그럼 디폴트가 하루로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1에서 show IP 루트 하게 되면 디폴트 루트에 대한 넥스트홉이 1716의 1.1 디폴트 라우터로 잡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 2에서도 마찬가지로 to show IP 루트 해서 정보를 보면 디폴트 루트에 대한 넥스트홉 얘가 1716의 2.1로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PC라고 한다면 ipconfig all 윈도우에서 치게 되면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1726의 1.1이나 1726의 2.1로 잡혔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IP 어드레스를 전부 삭제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방식으로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6에 1.0에 24비트를 하나 만들었고 1716에 2.0에 24비트를 만들었죠. 그러면 1716에 1.0이나 2.0을 만들지 않고 1716에 0.0에 16비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풀1하고 풀2를 삭제를 시키고요. 풀1하고 풀2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인터페이스에다가 할당하기 위한 풀5를 만들어 보죠. IP DHCP 풀5이라고 하는 풀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172.16에 0.0에 16비트로 주는 거죠. 네트워크 172.16.0.0에 16비트. 그러면 기가빈 0/0번의 IP 어드레스도 1726에 0.0에 16비트에 포함이 되고 기가빈 0/1번의 IP 어드레스도 1726에 0.0에 16비트에 포함이 되니까 이쪽에서 디스커버리 메시지를 받아도 이 풀에서 할당할 거고 이쪽에서 디스커버리 메시지를 받아도 이쪽 풀에서 할당을 하겠네요.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디폴트 라우터를 설정을 합니다. 디폴트 라우터 172.16.1.1로 줘보죠. 그리고 DNS 서버 172.16.2.101 다른 정보를 받아온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넷바이오스 네임 서버 172.16.2.200 이렇게 줘보죠. 그리고 리즈 타임은 2일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 인터페이스를 업으로 만들어 보죠. 클라이언트 1에서 no shutdown, 클라이언트 2에서 no shutdown. 얘가 먼저 IPS를 받았네요. 자, IP 어드레스 받은 정보 확인했더니 클라이언트 2가 늦게 no shutdown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받았네요. 클라이언트 2 입장에서는 1726에 0.1에 16비트를 받았죠. 왜? 아까 전에 풀을 1726에 0.0에 16비트라고 했으니까 그 풀에서 주니까 1726에 0.1에 이 16비트, 24비트가 아니라 16비트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HCP 서버 입장에서는 해당 인터페이스의 서브넷 마스크가 몇인지 관심 없는 거예요. 해당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가 어느 풀에 속하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26에 1.1, 1726에 2.1이 전부 어디에 포함되니까 1726에 0.0에 16비트에 포함되니까 거기에서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1726에 0.2라고 해서 16비트로 IP 어드레스를 할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양쪽 다 1726에 1.1로 잡히겠네요. to show IP 루트 클라이언트 1에서 1726에 1.1로 잡히고 클라이언트 2에서 to show IP 루트 1726에 1.1로 잡히고 to show DHCP 리즈로 그냥 보죠. 리즈 정보를 리즈 타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죠. 리즈 타임이 today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정보를 확인했을 때 1726에 2.101, 1726에 2.200 얘가 DNS 서버하고 윈즈 서버로 정보를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클라이언트 2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겠죠. DHCP 서버, 서버부터 보죠. 예,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즈 타임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얘도 이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아하, 1726의 1점대하고 1726의 2점대한테 공통으로 줘야 되는 부분은 1726의 0.0의 16비트로 할당을 하고 서로 다르게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셧다운 시켜서 받은 정보를 다 삭제를 시키고요. 다시 IP 어드레스를 받도록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DHCP 설정한 부분에서 봤더니 아하,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따로따로 줘야 되잖아요. 이쪽 망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얘가 될 거고 이쪽 망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얘가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는 없애자. 전체적으로 정보를 주는 곳에서는 그 정보를 삭제를 시키자. 그 다음에 DNS 서버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넷바이오스 네임 서버, 즉 윈즈 서버도 동일한 애로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리즈 타임에 대해서는 이쪽 네트워크랑 이쪽 네트워크의 정책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리즈2를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우선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보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DNS 서버를 1726에 2.101로 설정해 놨습니다. 자세한 정보에선 8.8.8.8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다시 IP DHCP 풀 1 만들어서 디폴트 라우터는 172.16.1.1,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172.16.1.0의 24비트, 그 다음에 DNS 서버 따로 주기로 했죠. DNS 서버는 8.8.8.8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윈즈 서버는 그대로 1726의 0.0의 16비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1726의 2.200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리즈 타임 여기는 3일로 설정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풀 2를 설정을 합니다. IP DHCP 풀 2. 마찬가지로 디폴트 라우터 따로 세팅해 줘야 되죠. 172.16.2.1, 그리고 네트워크 172.16.2.0, 그리고 DNS 서버를 여기 2개까지 줘보죠. 2개까지 줄 수 있습니다. DNS 서버를 8.8.8.8도 주고 168.126.63.1도 2개를 줬습니다. 그 다음 윈즈 서버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리즈 타임도 여기서는 디폴트 상태로 놔두기로 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컨피그레이션을 보면 일단 자세한 정보를 우선시하니까 얘는 24비트고 얘는 16비트잖아요. 그럼 24비트부터 우선하겠죠. 그래서 1726의 1.0의 24비트 중에서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면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726의 1.1을 주고 DNS 서버는 8.8.8.8을 주고, 그 다음에 리즈 타임은 3일로 주고, 그리고 나서 위에 정보를 봤더니 자기하고 일치하지 않고 위에만 추가적으로 있는 게 윈즈 서버가 있는 거죠. 그럼 윈즈 서버의 IP 어드레스도 같이 할당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풀2도 마찬가지죠. 1726의 2.0이 더 자세한 정보니까 얘를 먼저 우선시하는 거죠. 1726의 2.0 정보를 할당해 주면서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726의 1.2.1로 했네요. 16으로 해야 되는데 컨피그레이션 오타를 했군요. 일단 이대로 할당하는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DNS 서버 8.8.8.8, 168.166.3.1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더니 위에서는 윈즈 서버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리즈 타임에 대한 게 있네요. 그럼 이 정보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1에서 no shutdown, 그리고 클라이언트 2에서도 no shutdown, 그리고 클라이언트 1에서 IP 어드레스 정보 받은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to show DHCP 서버 해서 정보를 봤더니 DNS 서버 8.8.8.8을 받지 않고 1726의 2.101을 받았네요. 그리고 IP 어드레스 25.25.0.0 16비트로 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정보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서버에서 캐시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셧다운 시키고 to show IP DHCP binding 테이블 정보를 보면 이렇게 IP 어드레스를 바인딩 시킨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do clear IP DHCP binding 테이블에서 바인딩 정보를 없애주고 나서 다시 클라이언트에서 no shutdown 해서 다시 한번 받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바인딩 테이블이 지워지면서 1726의 1.2의 24비트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to show DHCP 서버 해서 정보를 보면 8.8.8.8이라고 하는 DNS 서버 IP 어드레스를 받았고, 윈즈 서버는 1726의 2.200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to show DHCP lease 해서 정보를 보시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해서 리즈 타임을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to show IP 루트 했을 때 1726에 1.1로 해서 정상적으로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바인딩 테이블이 있던 걸 받은 거죠. 그래서 셧다운을 시키고 노 셧다운을 시켜서 다시 IP 어드레스를 받도록 만들고요. 네, 그러니까 1726에 2.2에 24비트 IP 어드레스 정상적으로 받았죠. 그 다음에 do show DHCP 서버 해서 정보를 보면 DNS 서버 1차 DNS, 2차 DNS 두 개 설정했었죠. 8.8.8.8, 그 다음에 168.116.63.1 그리고 윈즈 서버는 세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걸 받아왔습니까? 그렇죠. 1726에 0.0에 16비트 걸 받아왔죠. 그리고 do show DHCP release 해서 정보를 보시면 어떻게 받아왔어요? 위에서 이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루로 받아왔죠. 왜? 리즈라고 하는 건 디폴트 값이 있거든요. 풀2에 세팅은 하지 않았지만 디폴트 값이 1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자기가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상위에서 2day로 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풀2에는 일부러 리즈 타임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잘못 받아왔네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잘못 세팅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아하 내가 그러면 잘못 세팅했구나 라고 해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를 바꿔주셔야 되겠죠. 172.1.2.1로 되어 있는 데서 디폴트 라우터를 172.16.2.1로 변경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게이트웨이로 사용하는 IP 어드레스나 아니면 DNS 서버 또는 윈즈 서버로 사용하는 IP 어드레스는 스태틱하게 설정되어 있는 IP 어드레스일 거예요. DHCP로 갖고 있는 IP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런 경우에 DHCP 서버는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줄 때 옵션으로 먼저 ICMP 메시지를 던져서 응답이 오면 아 얘는 IP 어드레스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IP 어드레스에 대한 컴플리트 충돌을 체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하면 할당받은 장비가 그라티니어스 ARP 정보를 던져서 자신의 IP 어드레스하고 충돌이 나는지 체크를 해서 충돌이 나면 DHCP 서버한테 알려줘서 해당 IP는 충돌이 난 거야. 이렇게 해서 해당 IP 어드레스가 스태틱 IP 어드레스로 사용되고 있는 IP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스태틱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비가 잠깐 꺼져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겨서 그라티니어스 ARP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응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해당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IP 어드레스는 충돌이 나게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로 설정한, 풀에서 네트워크로 설정한 영역 중에서 IP 어드레스를 스태틱으로 설정하는 영역을 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IP DHCP exclude 어드레스 디폴트 게이트웨이인 172.16.1.1은 할당하지 않겠다. 172.16에 2.1은 할당하지 않겠다. 그런가 하면 어떤 영역을 선택할 때는 나는 2.100에서 172.16.2.120까지는 스태틱 영역이라서 저 사이의 IP 어드레스는 할당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L3 스위치나 아니면 라우터, 시스코 제품으로 해당 장비에서 DHCP 설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드밴스드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OS에서 설정하는 것을 학습하셨으니까 실제 서버, 윈도우 서버나 리눅스 서버에서 DHCP 서버를 설정하는 방법, 이것을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하나씩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